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이번에는요, 6.25에 대한 중국의 평가,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청년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수근의 한중일TV 구독자 장상윤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그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먼저 중국이 뭐 6.25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금부터 팩트 체크 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또 딴지를 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냐면요. 6.25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남침이요. 확실히 남침이죠? 네. 6.25는 확실히 남침 맞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이고요. 중국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중국 국내의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남침이라고 하고 있고 또 남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 전 주석이요. 뭐 6.25에도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그냥 거짓말도 뭐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6.25는 북침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즉 지금 중국의 대선배 정치인들이 다 6.25는 북침이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남침으로 역사를 수정한다는 것. 뭐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는 거는 마땅합니다만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쭉 교육을 시켜갖고 해왔는데 한 번에 그걸 다 바꾼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은요 실제로는 2010년으로부터는 대대적으로 6.25는 남침이었다. 그때 구소련과 중국의 비밀 자료 같은 것도 공개가 되었고 확실히 남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했고 중국의 주류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책도 썼고 관변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러다 보면은 정말 모택동서부터 다 자기들은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쉽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딱 하나 중국이 뭐 어떤 공산당 청년 조직이 SNS에서 중국은 남침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보도하면서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양쪽 중국의 이런 더 많은 자료가 더 많은 것이 남침이었다는 것을 한동안 얘기했다가 지금은 아무 말도 않고 싹 남침도 북침도 아니게끔 항상 중국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와이프라든가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잘못된 거. 분명히 그 SNS는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남침이 아니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역사의 왜곡이 맞고 그건 중국을 당연히 지탄해야 될 텐데 제가 할 때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저간의 사정 때문에 남침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 그것은 말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 6.25는 남침이었다. 이거는 먼저 확실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6.25 중국은 언제 참전하게 됐습니까? 6.25는 그러니까 우리 6.25는 6월 25일 날 시작된 건 맞는데 중국이 참전한 거는 그 이후 10월 19일로 알고 있어요. 네? 6월 25일 날 같이 중국 참전한 거 아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무력 남침을 한 거고 그 6월 25일 날에 남침한 뒤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그다음에 그 7월 1일 타임라인을 날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군이. 50년 7월 1일 날에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때 맞춰서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8월 3일 날 낙동강까지 밀려나서 유엔군과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에 형성을 해서 그때 북한군은 뒤에 또 맞춰서 8월 공세를 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1950년 9월 15일 날에 그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려요. 이 여세를 몰아서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회복하고 그리고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시 밀고 내려갔다가 네. 북한군이 그 소련과 함께 밀고 내려갔다. 그때는 아직 중국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참전 안 했던 것이죠. 북한하고 소련군이
남아 부산 그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10월 1일 날은 평양 쪽까지 밀렸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그때 평양 탈환한 이후로 이제 중국군이 이제 살짝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예요, 그게요? 그게 10월 19일. 1919년 아. 10월 19일. 결국은 타임라인에 의한다면 이것도 역사적 팩트인 것이죠. 파죽지세로 미국과 소련이 쭉 내려갔다가 연합군이 참전을 함으로써 평양까지 탈환당하고 10월 19일 날은 평양까지 탈환이 당하니까 10월 19일 날 비로소 중국이 그때부터 참전했다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때는 또 중국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공격을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그걸 모르고 압록강까지 이제 대규모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총공세를 하게 되는 거죠. 압록강, 중국의 코앞까지 갔었죠. 그때까지는 아직 중국은 공격 제대로 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네. 중국은 왜 뒤늦게 그러면은 참전을 했을까요? 막상 이제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당장 그러니까 유엔군이라는 그 대규모 병력이 자기네 그 국경 앞에 바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군이 이거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잘 준비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6.25에 참전했다, 북한을 도왔다고 하지만 6월 25일 6.25 발발해가지고 낙동강 지변까지 소련 공산군이라고 한다면요. 공산군이 올 때까지 중국 참전 안 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스탈린이 당시 야 너네 참전하지 않으면은 너네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참고로 1949년 10월 1일 날 공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약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국 건국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공내전이라든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전투라든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겪었습니까? 건국했다 하더라도 국내 경제라든가 국내 사회를 재건시키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스탈린이 남한까지 한반도를 다 공산화시키자. 뭐 김일성도 좋다 하는데 모택동으로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당시 중국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의 경제라든가 군사라든가 지원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계속 그러면서 안 그러면 지원 안 한다 하니까 알았어 우린 같이 해야지 도와줘야지 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달라고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밀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양까지 다시 공산군이 밀려치고 그 다음에 압록강 주변까지 유엔군이라든가 우리 한국군이 오게 되니까 그때 중국은 많이 경고를 했죠. 메가도 사령부 쪽에다가 압록강을 넘지 마라. 중국 쪽으로 전투기 날리고 포를 쏘지 마라. 그럼 우리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다가 파죽지세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메가도 사령관도 그렇고 북진하자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좋았고 그때 통일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입장을 달리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안보가 완전히 위협 속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이 북한을 부르는 6.25를 부르는 명칭이 뭔지 아세요?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항미 원조 여러분들 아시죠?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 즉 북한을 지원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을 지원한 전쟁,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시 북한이 만약에 북한 땅이 미국이라든가 한국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당장 자기들 코앞에 압록강을 사두고 바로 코앞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국가의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을 도와서 항미 원조 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는요. 항미 원조 보가위국이라고 합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집가자에다가 방위할 때 위자 그리고 나라 국자. 그 북한을 도와서 그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보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위국 우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북한을 돕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기 중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항미 원조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운 거룩한 희생을 치른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대이니까 네. 그 말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중국의 입장에 쓰면요. 사실 그때 우리가 중국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우리의 최대의 적이고 가장 강력한 적이 코앞까지 온다면 우리는 기를 쓰고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이 글쎄 그것을 갖다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좀 의도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역사적인 관점과 입장을 달리하면은 평가도 달리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자 입장을 달리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자기의 그 수상을 이렇게 암살을 했으니까 영웅은 아닐까요 그러면? 영웅은 아니겠죠. 보십시오. 이 젊은 우리 청년도 알렸을 때 입장을 달리하면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지만 안중근 의사는 불행하게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을 암살한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그렇게 교육받고 일본인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야 이거 어떻게 테러리스트야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영웅이라고 해 그런데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로 바꾸겠죠. 일본이 우리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암살했는데 사람을 암살했는데 그 테러리스트지 무슨 영웅이냐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그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입장만 강요하게 되면요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6.25가 남침이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팩트를 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그러면 그건 역사 왜곡 맞습니다. 그거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이라면서 6.25에 대해서 자기들의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특히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중국은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 무적인 미국을 상대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우리는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이제 미국한테 우리 더 자신 있다. 우리 한번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 라는 국내적인 단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국 국내 입장에서 경이로운 전쟁의 국가 안보를 지켜낸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당시 모택동의 아들도 6.25에 참전하고 전사하는 등 36만 명을 넘는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실종자가 있었거든요. 많은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그걸 갖다가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고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 자유의 다양성, 견해의 다양성을 말살시키려는 독재적인 발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의 그 보수적인 언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그쪽으로 우면화시켜가려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 것,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거기에 현혹돼갖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 민도를 좀 낮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 국익에도 그런 측면에서는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도 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떻게 좀 6.25 전쟁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보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타임라인을 좀 나눠가지고 좀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고 또 이런 그 사건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딱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멋있는 후에 우리 이 청년 얘기를 언론 매체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셔야지 우리 사회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정말 그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